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강의 저 강의 들었는데 실행이 안 돼서 정작 인생이 제자리이신 분, 작심삼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루틴 자체를 시작하기도 겁나는 분, 유튜브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따라하려고 나중에 볼 영상 저장해놨는데 또 실행이 안 돼서 답답하고 막막하신 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루틴 자체가 아니라 루틴 안에 숨어있는 복병을 모른 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딱 두 가지 꼭 챙겨가세요. 하루 10분 루틴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검증된 방법,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행을 만드는 생동대장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루틴 실패는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라는 건데요. 어떤 건물에 불이 막 났는데 매번 같은 장소에서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장소에서 불이 날 때마다 소방관이 그냥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 게 해결책일까요? 아니죠. 그 장소에 왜 자꾸 불이 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우리 루틴도 우리 실행도 똑같아요. 매번 실패가 반복되고 포기가 반복되는 사람에게 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건 그냥 이거 저기 불났으니까 빨리 꺼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원인을 찾아야 다시 불이 안 나겠죠. 그러면 루틴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복병입니다. 관 정체 구간.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96명을 꽤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새로운 행동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결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숫자는 평균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범위는 18일에서 254일로 엄청나게 넓었고요. 특히 운동 습관의 경우는 중간값이 91일이었어요. 연구기간이 84일이었는데 그 연구기간을 뛰어넘은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연구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습관이 완전히 자동화된 사람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8%밖에 안 됐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처음 2, 3주는 변화가 눈에 보이거든요.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이번엔 진짜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딱 성장이 멈추는 구간이 찾아와요. 괜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구간인 거죠. 연구자들은 이 구간을 습관 고원이라고 불러요. 마치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평지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실제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높이가 안 올라가니까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의 습관이나 루틴 실패가 이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복병, 너무 작은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작게 시작해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죠. 저도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요. 팔굽혀펴기 1개 해라, 명상 2분 해라, 독서 한 문장만 해라. 이거 정말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또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행동변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작은 습관 방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실수 하나, 서로 연결이 안 되는 행동을 억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치질 후에 무조건 팔굽혀펴기 하기. 우리 뇌 입장에서는 양치질하고 팔굽혀펴기 사이에 아무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자꾸 헷갈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 둘, 작기만 한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유가 없는 행동,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뇌는 의미 없는 행동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학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열심히 이 공식 외워 한다고 막 우리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딸딸딸딸 열심히 괴롭게 외워도 시험 끝나면 바로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수 셋, 한 번이라도 못하면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죠. 아예 안 하거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사고. 그게 루틴 자체보다 스스로를 더 자책하고 비난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병인데요. 세 번째 복병은요. 의지력은 바닥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루틴 방법론에 기초가 된 이론이 있어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어서 쓰면 바닥난다는 나하고 갈 이론인데요. 그래서 하루 10분만 하라는 거잖아요. 의지력 아끼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 이론의 핵심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스로 이 이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공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24개의 연구실이 함께 참여해 정말 대규모로 실험을 다시 해봤더니 자아고갈 효과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이 의지력이 한정적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의지력 고갈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믿음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지력은 바닥나는 자원이 아니라 기쁨이나 슬픔처럼 오르내리는 감정에 가까웠다고요. 감정이 바닥나지 않듯이 의지력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전제 위에 루틴을 쌓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 복병은요. 환경이 바뀌면 루틴도 무너진다. 습관은 사실 장소, 시간, 상황에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걸 습관, 불연속, 가설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는 잘 되던 루틴이 여행 가면 갑자기 다 무너지는 경험 우리 이직하고 나서 루틴이 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도 있고 퇴사하고 나서 완전히 또 내 패턴이 무너지는 경험 있잖아요.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기존 내 행동, 기존 내 습관, 기존 내 루틴을 작동시켜주는 신호, 즉 트리거가 환경 변화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일상이 자주 바뀌는 분들에게 하루 10분 루틴이 특히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죠. 다섯 번째 복병은요. 루틴이 편해질수록 오히려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루틴이 완전히 자동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도 복병이 있어요. 뇌는 이미 익숙한 일에는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나 개선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게 빠른 성장이 사라지고 나면 동기도 뚝 떨어지고 같은 수준에서 그냥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새해 결심이 2월 전에 80%나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처음 한두 달은 신기하고 달라지는 게 보이다가 편해지는 순간 도전도 사라지고 성장도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복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부터 검증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 실패를 의지력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버그로 보는 거예요. 한 직장인이 계셨는데요. 새벽 7시에 운동, 주 2회 블로그, 이걸 루틴으로 세웠어요. 실행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나는 그냥 의지가 약해 라고 이렇게 결론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실패할 때마다 이유를 한 줄씩만 적은 거예요. 분석해보니까 저녁 7시 운동이 퇴근 후의 피로와 가장 겹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운동 시간을 아침 7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실패율이 70%에서 10%까지 떨어진 거예요. 시스템 버그를 찾아서 수정한 것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가 아니라 내 루틴 설계에 어떤 버그가 껴있지? 두 번째 전략입니다. 실행 의도 설계. 독일 심리학자 고리처의 메타 분석 결과가 있어요. 만약 어떤 상황이면 어떤 행동을 한다는 형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운 사람이랑 그냥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랑 비교를 했는데 그냥 생각만 한 사람보다 실행 습관 성공률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과제일수록 이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졌는데요. 실행 의도를 세운 그룹은 대부분 완료했지만 세우지 않은 그룹은 25%만 완료했어요. 발표 준비를 생각해 볼게요. 발표 잘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과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실 때 발표 자료 한 장 검토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침 7시 알람 울리면 침대 옆에 미리 꺼내둔 운동복 입고 현관문 나선다. 이렇게요. 되게 구체적이죠? 우리가 실행할 확률도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전략입니다. 혼자 다짐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알리고 매주 보고하기. 미국 도미니칸 대학교 게일 매튜스 교수가 26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머릿속으로 목표를 생각한 그룹은 43% 달성했어요. 목표를 적고 친구에게 알린 그룹은 62% 달성, 그리고 목표를 공유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한 그룹은 70%였어요. 혼자 다짐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알리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 성공률이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마치 우리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스터디 그룹에서 막 같이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딱
학교를 다닐 때 혼자 벼락치기는 뭔가 잘 안 되는데 친구랑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약속하면 어떻게든 우리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예요. 네 번째 전략,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묶어버리기. 행동경제학자 캐서린 밀크먼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오디오북을 운동할 때만 들을 수 있게 했더니요, 일주 동안 헬스장 출석률이 50%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즐거운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붙여놓으면 해야 하는 것도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넷플릭스는 걷기 운동할 때만 듣는다. 좋아하는 카페 음료는 이번 주 계획을 정리할 때만 마신다. 이렇게 하면 루틴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전략, 70% 규칙으로 완벽주의 함정 벗어나기. 루틴이 무너지는 가장 큰 심리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하루 또 못했네. 다 망했어. 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런던 대학교의 연구팀의 데이터가 있어요. 습관 자동화 과정에서 하루를 놓쳐도 자동화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이 됐어요. 하루 빠진 게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일주일에 5번 하면 성공이에요. 10번 중에 7번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날은 실패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왜 못했지? 라는 질문에 딱 한 줄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기록을 보면서 내 패턴을 찾아보세요.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그 구조와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략, 4주마다 루틴의 앞에서 말한 습관 고원 기억하시죠? 같은 루틴이 너무 편해지면 성장이 멈춘다고 했어요. 이걸 막으려면 4주마다 루틴의 시간, 장소, 방식 중 하나씩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10분 걷기를 한 달 했다면 다음 달은 10분 계단 오르기로 바꾸는 거예요. 행동의 본질은 유지하되 뇌가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일곱 번째 전략,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정해보세요. 이게 정말 강력한 전략이에요. 운동을 하루 10분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헬스장에 가는 사람이야. 이게 정말 훨씬 강력한 동력이 돼요. 행동이 내 정체성과 일치하면 동기가 멀어져도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내적인 힘이 생기게 돼요.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나다운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마치 금연하는 사람이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것처럼 같은 행동인데도 정체성에 붙여버리면 훨씬 강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 거예요. 루틴이 실패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복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 다 알아도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 방법은 아는데 왜 못하지? 라고 이렇게 자책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마다 실행을 막는 패턴은 다 다르거든요. 습관 고원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환경이 바뀌면 싹 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완벽주의 복병에 자꾸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부터 의미를 못 찾아서 출발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서 내 패턴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채로 또 똑같은 방법만 계속 반복하면 결국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건 너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패턴으로 실행이 막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나한테 맞는 전략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내 실행 방해 패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떤 구조에서 반복되는지를 함께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훨씬 많아요. 실행력 때문에 답답한 분들은요, 우리 생동대장의 실행력 무료 상담 꼭 신청하세요. 하루 한정 딱 3명만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넘치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방향 딱 하나만 제대로 잡는 거, 진짜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실행에 실패했다고 자책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맞는 내 패턴을 몰랐을 뿐이고 내 패턴을 모르니까 나에게 맞는 방식을 아직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